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도우미 천만전자입니다. 벌써 1교시가 돌아왔어요. 2월 26일입니다. 벌써 26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하여튼 여러분들과 줄기차게 제가 항상 아침부터 달려와요. 1교시, 2교시, 3교시 해가지고 아침 6시 되면은 땡 하면은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날의 뭐 이슈 관련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호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이렇게 새벽을 달린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변함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같이 투자도 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정을 쌓아가면서 삼성전자 투자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뭐 별거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존버 정신, 존버 정신을 끝까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존버 정신. 지금 보니까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한 그 카드를 꺼냈어. 우리 바이든 아저씨가. 좀 보면은 좀 약간 비리비리해요. 나는 확실하게 뭔가 막 러시아랑 맞짱 뜰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괜히 또 그렇게 하면 또 뭐 3차 대전 이럴 것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할 땐 강하게 나가는 게 좋은데, 그 푸틴이 보니까 우습게 하는 것 같아. 또 지들이 이렇게 하니까 설마 미국이 우리를 덤비려 하겠어?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푸틴이 아니라 바이든이 아니고 전에 있던 누구야 아저씨야, 그 아저씨, 그 전 대통령,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트럼프 대통령 같았으면은, 야씨, 그거 보다 미사일 쏘는다 할 거예요. 같이 한번 맞짱 뜨자고 할 텐데, 바이든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그냥 경제 제재로 가는 것 같아요. 제재로. 하여튼 뭐 돈줄을 한번 쥐어 잡겠다는 거겠죠. 목 조르겠다, 뭐 그런 뜻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미국하고 그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 등 서방 진영이 일제히 경제나 금융 제재로 즉각 응수를 합니다. 즉각 응수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에 관심이 이제 쏠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 기업들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등 그런 하이테크 제품의 그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그런 포괄적인 제재 방안이 나오면서 삼성, 뭐 LG전자, 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권에 이제 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일단 미국 상무부는 일 보도자료를 냈어요. 내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수출 제한 정책, 참. 일단 상무부가 이제 러시아의 국방하고 항공 우주 쪽 해양 분야를 주로 이제 겨냥을 해요. 이제 군사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 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하여튼 이런 쪽이겠죠. 이런 분야를 이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포함시켜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목을 꽉 잡겠다는 거예요. 목재겠다는 겁니다. 상무부가 적용한 규정이 뭐냐, 이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이게 뭐냐, 영어로 보면 FDPR이에요. 그러니까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네요. 하여튼 이런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는 거 있는데, 이 FDPR은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그런 장비나 뭐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에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제재 조항입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극도로 심했던 시기에도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다 아주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꺼낸 카드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의 핵심 OS가 있어요. OS인데, 이 OS인 구글 안드로이드의 공급을 끊어버리고 각종 반도체 칩 수출도 이제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없는 그 화웨이 입장에서는 더는 이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어려운 그 처지에 놓인 셈이죠. 이제 반도체까지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수출하려면은 이제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화웨이가 훅 간 거죠. 하여튼 우리나라 역시 그간 러시아로 수출해온 그 품목 중에
반도체, 자동차, 뭐 전자제품 등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에 이제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그 별도로 그 대러 독자 제재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그 제재는 참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라서 그 미국의 조치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한테 눈밖에 나면 작살나니까 또 우리 또 어쩔 수 없어,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은 강대국한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참 안타깝죠. 우선 그 러시아에 대한 그 반도체 수출은 전면 금지되는 겁니다. 이제 지난해 그 한국의 그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액이 7,400만 달러인데 전체 반도체 수출의 한 0.06%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금액만 보면은 그 타격은 크지 않는데, 그러나 그 반도체 시장의 그 수요 공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상황에서 그 반도체 가격 등락이 이전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반도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끌어내는 게 최적인데, 이 시장이 막 급변해버리면은 그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이쪽에서는 특수가스죠. 이 특수가스 때문에 난리야. 이 특수가스의 그 수급 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랐어. 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그 희귀가스의 그 대부분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예요. 수입 무진도 높아요. 보면 그 무역협회에 따르니까 수입된 그 네온이라고 있어요. 네온. 이 네온이 우크라이나 비중이 23%예요. 러시아는 5.3%고 2020년에는 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이 52.5%로 1위였다고 합니다. 그 네온은 실리콘 웨이퍼의 그 미세 회로를 새기는 그 반도체 노광 공정에 사용된다고 하네요. 상당히 중요한 그 희귀가스입니다. 보니까 또. 그리고 그 반도체 그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그 크립톤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의 그 비중이 30% 됩니다. 30.7% 되고 러시아가 17.5%야. 보니까 그 양국의 충돌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생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우리 기업들의 그 일본의 그 수출 규제 교훈 때문에 희귀가스 재고를 상당수 이제 확보한 상황인데,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은 그 희귀가스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생산 차질이 이제 벌어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2014년이죠. 그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그 불거진 2015년 우크라이나 분쟁 당시에는 네온 가격이 10배 이상 치솟았어. 10배 이상. 그래서 원자재 그 수급 다변화로 이제 상당수 재료를 확보해가지고 당장 그 수급난은 없을 것인데, 다만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그 반도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 전자제품에 꽂힌 그 반도체 그 수출 금지로 인해 가지고 나비 효과도 문제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모든 가전제품, 전자기기, 그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 삼성에는 그 모스크바인가 그 인근의 칼루가 지역 공장에서 그 TV를 만드는가 봐요. 그 LG는 모스크바의 그 외곽의 루자 지역 공장에서 그 가전과 TV를 각각 생산 중입니다. 그 삼성과 LG는 그 러시아에서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들 기기에는 반도체가 탑재되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쉽지 않아. 그 전자학계에서도 그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전체 매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은 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은 편이라 하면서도 그 동아시아나 동유럽 시장의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현대기아차도 그렇겠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발음 힘드네. 하여튼 여기에서 연 23만 대 규모의 생산 공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공장 가동이 더욱 어려질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 제재에서 국제금융결제망이죠. 그 스위프트, 이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방안은 빠졌어요. 그래서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달러화 결제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실현될 경우에는 수출 수입 기업 모두 대금을 받고 그런 결제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그 위아나, 뭐 루브라, 하여튼 이런 다른 통화로 환전해서 대금을 결제하는데 이 경우에는 각종 환전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카드는 상당한 고강도 제재인데, 그
그 이유와 조율이 좀 필요할 테고 자칫 달러의 그 기축통화 위치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날이 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실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경제 제재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루브라가 이제 평가절하 되겠죠. 그럼 현지 기업들의 환차손이 또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합니다. 고강도 제재가 이제 실현될 경우에 이제 무역대금 회수가 이제 지연되겠죠. 그리고 현지 법인이 그 본사 송금 제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하여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컨티전시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썩 좋지는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요. 빨리 끝나야지 전쟁. 이거 빨리 끝나고 빨리 서로 합의해서 끝나는 게 가장 능사다. 그렇지 장기전으로 가면은 다 죽는다. 다 골 때리는 겁니다. 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합의하는 쪽으로 나가야겠죠. 협상해가지고 서로 적절한 선에서 양보해가지고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기전은 상당히 피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